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왜 호프의 관객들은 호불호가 갈리는가란 제목의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에 열광하는 중국 관람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호프가 첫날 33만 명의 관객으로 올해 영화 오프닝 신기록을 세우며 이틀째인 오늘도 누적 관객 수를 늘리며 압도적인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천만 영화 파묘의 관람객 수를 뛰어넘는 수치라 아직까지는 천만 영화로 가는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예측이지만 이 영화 상영 시기가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겹치기 때문에 가볍게 천만 영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중국인들은 넷플릭스 덕분에 OTT에 올라오는 K-드라마 영화는 불법 시청하고 있지만 한국 영화만큼은 과거처럼 불법 캠 버전이 유통되지 않는 한 불법 시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가 올라오면 일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 학생이나 일을 하는 중국인들이 한국 극장에서 영화를 감상해서 후기를 올리거나 동남아시아나 홍콩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보고 후기를 올립니다. 그러나 호프 같은 경우는 칸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칸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관람한 후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드라마 영화 평가 사이트 더우반에는 벌써 이 영화를 본 후기가 230개가 넘게 남겨져 있고 평점 참여자가 45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 영화의 평점 6.0점으로 꽤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한국 드라마 영화를 경쟁 상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의 사극 판타지물과 SF물에는 항상 평점을 다른 장르보다 낮게 주는 평점 테러를 합니다. 이유는 중국은 검열이 심하기 때문에 현재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고 항상 과거를 배경으로 판타지 사극을 제작하거나 미래를 배경으로 SF 장르물을 자신의 주력 콘텐츠로 생산해냅니다. 결국 사극 판타지나 SF 장르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면 중국이 아시아 콘텐츠 시장에서 리세올 무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넷플릭스에 올라온 판타지 사극 환원이나 SF 승리호에 정말 가혹한 평점 테러를 합니다. 환원의 중국 더우반 평점은 6.5점이지만 같은 아시아 시청자 평점이 많은 마이 드라마리스트에는 9.1점인 것을 보면 평점의 괴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승리호 역시 중국 더우반 평점은 6.5점인데 마이 드라마리스트 평점은 8.3점입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유독 한국 판타지 사극과 SF 장르를 평점 테러하고 있다는 것을 또 증명하는 것이 현대 배경의 최신 드라마 참교육은 8.7점, 김부장은 7.8점으로 비교적 정상적으로 평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몰래 불법 시청하면서도 K-드라마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할 때마다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결국 이번 호프도 SF 장르이기 때문에 견제 평점 테러가 계속해서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설하고 호프를 리뷰하는 중국 언론의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제작비 500억 원이 투입되어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값비싼 대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야기는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의 어느 어촌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황정민은 경찰서장 역할을 맡았고 여경역의 정호연, 사냥꾼 역의 조인성과 함께 정체불명의 괴성명체 습격에 맞서 싸웁니다. 여기에 마이클 패스벤더와 알리시아 비칸데르까지 외계 왕실 일원으로 가세했습니다. 이 정도 캐스팅 라인업만 봐도 영화가 결코 소박하게 판을 벌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영화의 러닝타임은 160분에 달합니다. 초반 45분 동안은 거의 모든 관객이 입을 모아 훌륭하다고 인정합니다. 나홍진 감독이 가장 잘하는 장기가 바로 괴물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게 만드는 것인데 이번에도 이를 극한까지 보여줍니다. 괴물의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처참하게 찍힌 사체, 무너진 건물, 멀리서 들려오는 포효 소리가 관객을 압도합니다. 진짜 공포스러운 것은 괴물 그 자체가 아니라 괴물이 나타나기 직전 사방을 감싸는 공기입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목덜미를 계속 움켜쥐고 점점 더 세게 조여오는 듯한 숨막히는 압박감을 선사합니다. 뒤이어 1시간 동안 괴물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자동차를 던지는 등 압도적인 액션의 향연이 펼쳐지며 카메라가 바닥에 밀착해 극회전하는 연출로 관객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일부 매체는 이 몇 분간의 액션이 웬만한 영화 한 편보다 짜릿하다고 평했으며 나홍진 감독은 관객을 자석에 묶어두는 긴장감 넘치는 연출력을 선보입니다.
괴물의 조악한 CGI가 90년대 게임 화면을 연상시켜 몰입을 방해하며 중반부 숲속 장면부터 잦은 장가지 이야기와 반복되는 액션으로 전개가 지체된다는 평가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극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한 단조로움이 지적되었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전작들과 달리 호프는 각본의 주제가 평이하고 외계 괴물의 배경 설명이 부족해 볼거리에 비해 알맹이가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칸 영화제 기립박수와 혹평이 공존하는 등 매우 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중국 평론가는 영화 호프가 칸 영화제 주 경쟁 부분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정도로 작품이 상업적인 팝콘 무비 같았다고 평했습니다. 기존의 진중한 예술영화 중심의 경쟁 부분 틀을 깨고 강렬한 상업영화가 이 무대에 설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는 후반 작업 지연으로 칸 영화제 출품 기한이 연장될 만큼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으며 공개된 버전은 미완성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홍진 감독 또한 인터뷰에서 추가 편집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이번 스크리닝은 작품의 야심과 함께 명확한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더우반에 올라온 호프 중국 관람자 반응입니다. 스필버그의 우주전쟁을 오마주한 초반부에서 톤이 불확실한 스릴러 코미디로 전환된 뒤 막판엔 끝없는 액션, 총격전, 추격전 속에서 영화가 황당하게 변해버린다. 결국 산마이한 CG와 시끄러운 배경음악까지 포함해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되어버리는데 이 편은 필요 없고 이대로 끝나는 것이 오히려 완벽한 결말이다. 인간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 무기만 쥐어지면 사냥과 사육밖에 할 줄 모르는 존재들이니까 나홍진 감독은 다양한 장르적 기법을 거침없이 구사하며 기존 장르 영화들이 가진 타성과 매너리즘을 완벽하게 무너뜨린다. 정호연의 첫 번째 광기 어린 사냥 장면에 터져나온 객석의 환호는 총선이 끊이지 않는 두 번째 사냥 장면에 씁쓸한 탄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극적인 감정의 대비야말로 나홍진 감독이 관객들에게 진정으로 느끼게 하고 싶었던 창작의 본질이다. 인간이 현실에서 자행하는 괴기한 짓들은 이 영화 속 외계 존재의 기이함보다 훨씬 더 황당하고 상상을 초월한다. 칸 영화제가 이 작품을 경쟁 부분에 초대한 것이야말로 예술영화제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증명해준다. 존터 액션의 쾌감 하나는 확실하다. 160분의 러닝타임 중 식상한 농담과 징검다리식 대사가 차지하는 약 15분을 제외하면 남은 시간은 온통 마을, 숲, 도로를 배경으로 한 총격전, 폭발, 추격전, 카체이싱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나홍진 감독이 이를 온전히 통제할 역량은 부족해 보였다. 많은 액션 시퀀스가 사실상 비슷한 동선과 편집의 반복이다. 그저 조증에 걸린 것처럼 2시간 동안 시발시발하고 소리만 지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적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이 장르 스타일의 광고판 같은 영화는 역설적으로 장르 영화의 정의를 뛰어넘는 묘한 느낌을 준다. 본래 장르 영화는 캐릭터와 그 캐릭터가 관계를 맺는 요소들의 기대기 마련인데 이 작품은 캐릭터 빌딩이 완전히 결여되어 그 주변 요소들까지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적처럼 이 방식이 먹혀든다. 굳이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인간의 창가는 곧 용기의 창가라고 할 수 있겠다. 코믹한 순간이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순간이든 컬트적인 의식과도 같은 시네마적 모먼트가 도처에 깔려있다. 그야말로 순수한 시각 청각적 자극에 뇌가 완전히 지배당하는 기분이다. 제작비를 500억 넘게 쓰고도 고작 이걸 뽑아넣고 속편을 만들겠다고 차라리 이 기세로 제작비를 전부 땡겨서 후속작까지 한 번에 세트로 찍고 날려버리는 편이 나을 뻔했다. 그랬다면 관객들을 훨씬 더 짜릿하게 만들어줬을 텐데. 졸려 죽을 뻔했다가 1만 번쯤 터져나오는 씨발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특히 초반 1시간은 정말 최고다. 호랑이 나오기만 바보처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연출광인의 어릴 적 꿈에 담긴 IP 대잔치란 말인가. 정호연은 전투력이 그렇게 만렙인데 왜 리더를 안 맡았는지 모르겠다. 대장하기 싫으면 전전이라도 불러왔어야지. 이 편을 찍을 때는 전 출연진이 단체로 근육 좀 키우고 와라. 지금 몸 상태로는 RPG 못 버틴다.
왕년의 나홍진 감독다운 흔적은 오직 황정민이 나도 몰라 머릿속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할 때뿐이다. 하지만 지구촌에는 이런 블록버스터가 설령 좀 난장판일지라도 꼭 필요하다. 칸 영화제 덕분에 오늘 밤 너무 즐거웠다. 미ike 다카시 감독이 말하길 칸은 장르 영화를 무척 사랑하며 경쟁 부분에 넣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장르 영화를 보호하는 길이라 했다던데,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든 첫 번째 생각이 호프를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거였다. 결국 2회차 관람 완료. 진짜 개꿀잼. 새로운 컬트 영화의 탄생이 될 것 같다. 그야말로 순수한 오락 영화이자 무조건 속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 훗날 그림자처럼 따라붙을 진정한 팬들의 기념 방식은 아마 극 중에서 씨바레라는 대사가 총 몇 번 나왔는지 세어보는 일이 아닐까 싶다. 방금 내가 대체 뭘 본 건지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어쩌면 이게 진짜 영혼 본색 4일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조지 밀러 감독의 매드맥스 스타일 같기도 하다. 뭘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2시간 동안 미친듯이 싸우고 보자라는 식이다. 누구도 쉽게 죽지 않고 전투력과 생명력 그리고 스피드의 상관관계는 영화 내내 수수께끼로 남는다. 하지만 굳이 그걸 따져서 뭐 하겠는가. 영화를 보는 내내 정체모를 공포에 쫄았다가 엉성한 게임 그래픽 같은 비주얼에 빵 터졌다가를 반복하며 황당함과 의문 부호 속에서 채널을 쉴 새 없이 돌리는 기분이었다. 기상천외한 고기 같은 액션과 수많은 쌈마이한 개그 코드가 쏟아진다. 참 길고도 긴 하루다. 영화 속에서 해가 질만 하면 여전히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고 있다. 그래도 상관없다. 적어도 마지막 10분 동안 거대한 세계관을 강제로 우겨 넣으며 시각적인 괴기함에서 벗어나 메시지적인 괴기함으로 관객을 몰고 가니까 이 회개망증한 외계인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다음 이야기가 한층 더 궁금해진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팎으로 그야말로 무의식의 향연이다. 왜 싸우는지도 모르면서 다들 총을 쏘아대고 쫓기는 건지 쫓는 건지도 모른 채 모두가 달리고 있으며 외계 비행선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다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스크린 밖의 관객들 역시 영문도 모른 채 이 영화가 대체 뭘 말하라는 건지 헤매지만 그저 160분 동안 펼쳐지는 이 장르적 광란을 순수하게 즐기게 된다. 영화사에 남을 컬트적 클래식이 될 것 같은 느낌이다. 제발 속편은 찍지 말아라. 아 시발.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앞에 소개시켜드린 일본 반응도 한국욕 씨발을 많이 언급했는데 중국 반응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국제적으로 히트하면 한국욕이 국제적으로 각인될 듯 보여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